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북 작은 도서관의 대모십니다. 아이고.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지금 고문을 하시면서 정릉 3동 정든마을 도서관의 관장님이신 김미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워낙 또 이 책 읽기나 이런 부분에서 성북구에서 이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늘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이제 살짝 여쭤봤지만 성북구에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네, 언제부터 만드셨다고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1년도에 그럼 그 전부터 꿈터 도서관 공동대표로 네. 활동하셨나요?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활동을 좀 보자면 저희는 2004년도에 꿈터 음. 도서관을 김은하 대표님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제 정릉 1동의 터를 좀 잡았죠. 그렇죠. 정릉교회 옆에 지금은 거기도 한번 이사를 한 이사하신 곳입니다. 거구나. 네네. 언제요?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음. 그 건물주분이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간에 저희한테 많은 그 공간적 후원을 좀 해주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됐죠. 이사를 한 번 한 곳입니다. 정릉교회 뒤편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계기는 처음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또 아이들 독서에 관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독서 지도 쪽으로 관심을 좀 가졌는데 네. 아무래도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자녀 교육 측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라면은 제가 친구하고 좀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왜냐면 남편 분이 먼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지내던 친구하고 말문트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 저는 또 어린 책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또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 이제 도서관을 좀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게 몇 년도신 거예요? 도서관을 꿈터 만든 곳은 2004년이고요. 그 전부터 오래되셨구나. 또 한 3, 4년 동안에 음. 이제 책 관련한 마을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좀 이 앞전에 2000년대부터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00년도에 우리 성북구에 그 정보도서관이 생긴 게 아마 제 기억으로 그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죠? 그전에는 성북구에 도서관이 없었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시간 동안에는 성북구하고 가까이 있는 강북구에서 활동을 주로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강북구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성북구에 발을 디디게 된 거죠. 그럼 네. 성북구에 사신 건 2000년, 그죠?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진짜요. 2000년 성북 정보도서관 생기기 전에 성북구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하긴 꿈터도서관을 등록할 때만 해도 4호였어요, 4호. 아. 지금은 작은 도서관들이 40개가 넘거든요. 그렇죠. 민간 네. 작은 도서관이. 저희도 올해 꼬레비로 뒤쪽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네 번째로 등록을 하게 된 도서관입니다. 2004년에. 그럼 그 도서관은 이 공립도 같이 해서 하나요? 아니죠. 그냥 사립도서관으로 아마 선생님이 하신 그 도서관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책을 좋아하고 네.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사는 거다 생각되는 면이 좀 있어서 네. 만드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가 90년대는 비디오방 옆에 도서 대여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네. 정겹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도서관, 네. 용산도서관, 네. 시립도서관들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럼요. 진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립도서관 생기고 근데 도서관은 시험 공부하러 가는 네. 곳. 그리고 또 너무 꼭대기에 있는 바람에 그렇죠. 거기를 가려면 차가 있어야 가는 곳. 특별히 또 엄마 손이 끌려서 네.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곳을 뭐 수시로 들락거릴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세대에 독서실이라는 게 동네에 생겼는데 네. 다 시험 공부하는 곳. 그렇죠. 조용히 해야 되고. 네, 가서 칸막이 탁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네네. 네, 뭐 독서실 총무님한테 혼나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보다 밑에 세대들이 독서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때는 독서실도 없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의 유일한 도서실이 친가는 거의 없는. 네. 그리고 이제 권장 도서만 되게 많은.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특히 우리 성북구가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또 구립 도서관도 11개, 12개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는 이렇게 김미희 선생님처럼 도서관을 이렇게 먼저 앞서가신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이고, 그거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괜히 또 좋게 보셔서 그런 아유, 건데요. 아니요. 어쨌든 또 성북구의 문화가 네. 어쨌든 성북구 하면 뭐 역사문화 구라는 그렇죠. 부분으로 또 더군다나 교육에 또 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마음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층도 또 있으시고 하니까 그거에 발맞추어서 이런 도서관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좀 어렵지만 생겨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그때는 지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도 없기는 뭐 하지만 근데 마찬가지죠. 계속 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고 어린이 도서관 아니 그냥 작은 도서관 협회가 또 우리 성북구 말고 서울시 차원으로도 네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협회가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각 구마다 각 동네마다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동네에서 그런 어려움이 또 구로 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각 구별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좋은 게 다른 사람들도 좀 알면 좋겠다. 네. 이런 측면으로 좀 뭐 두 가지를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서 저희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함께 나누면서 지금 같이 걸어가는 길동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더풀 라디오를 통해서 네. 도서관장님들이 오셨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무슨 책 읽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무슨 책 읽어요? 라는 부분은 요즘에는 조금 정보가 좀 많이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근데 책을 읽으러 오기보다는 책이 있는 곳이라 좀 더 푸근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책을 아는 사람들이 또 지킴이로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나눠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전해지는 그 정의 그 색깔이나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쉬러 오는 수가 많습니다. 아. 쉬러 오고 그다음에 또 쉬러 왔을 때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좀 말문을 열면 그 친구의 생활이 결국은 책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기 나누다가 뭐 걱정거리라든지 아니면 또 즐거움거리,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들,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책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작은 도서관의 강점인 읽은 책 중에 그것들을 꺼내놓게 되죠. 야, 너 그 상황이 어떻게 있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곳을 보면 좀 더 다른 해결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역으로 책을 좀 만나게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책을 좋아해요. 네. 그 좋아하게 된 게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책이 없다가 그 소년소녀 세계 명작 동안 50권씩을 그렇죠. 집에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사주는 네, 큰맘 먹고 사주죠. 큰맘 먹고 아주. 사주고 근데 거기도 그때도 생각해보면 계몽사 출판사가 네. 있었고 근데 계몽사 거는 이제 제대로 정품이라는데 좀 비싸면 제 기억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책장사가 와서 하는데 광음사 거였어요. 네, 저희는. 그렇죠. 그러시군요. 예, 같은 세대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광음사 기억나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면 계몽사 50권하고 광음사 50권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50권을 이렇게 그거 하고 또 계몽사에서 한국 어린이 위인전집. 네, 그렇죠. 세계 위인전집이 집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놀러 가보면 그럼요. 이제 저처럼 이제 우리나라 위인전집이 있었는데 네. 전 그 책들 그 계몽사 거 이렇게 노란 표지에 있었어요. 딱딱한 표지. 하늘 보듯이. 근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러셨구나. 이제 그 책 보면서 이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처음에 이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3학년 때 만든 게 그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고전 아, 그렇죠. 독서, 고전 독서 제가 문학도 고전 독서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고전 읽기. 그걸 했어요, 제가. 하셨구나. 네네. 몇 학년 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했죠.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우리 3학년 때 그게 있어서 왜 이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네. 거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시험도 보고 네. 저도 3학년 때 그걸 하게 되면서 반에서 이렇게 뽑혀가지고서는 네. 이제 해서 학교 끝나면 도서실에 남아가고 네, 네, 또 네. 이제 했잖아요. 그게 연습하고. 연습하고 외우고. 그럼요. 근데 5권씩을 뭐 네, 지정도서 네. 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교육청대에 나가고. 근데 우리 학교가 교육청대에서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10월에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네. 이제 우리 교육청대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그리고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해서 했는데 5학년 때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잠깐 하고 말았어요. 2년만 네네.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다 책 한 권씩 사게 하고 그게 한국 자유교양 도서협회인가 네, 그래갖고 그렇죠. 책 5권 선정해서 뭐 했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서 도서실에 딱 가면 우리 학교 도서실에 그 쾌쾌한 그 옛날 책 냄새 그렇죠.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힘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은 그 대회에 어떻게 참가하셨어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일부 몇 명이 이제 뽑혔죠. 예. 그리고 또 취미 하면은 꼭 독서라고 쓰는 바람에 그 부분에 이제 좀 또 어찌됐든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부분에 가게 됐죠. 예. 그래서 막 가게 돼서 하면서 결국은 또 독서를 시험으로 접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때는 독서가 그리 즐거운 일인지 몰랐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우 그때도 지금처럼 독서를 했더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대학 나와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빈민촌에서 어린이집 하면서 공부방 네네. 처음 생긴 87년 그때 이제 공부방을 만들고 우리 옆에 자극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갖고 아, 이제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국문과를 나왔지만 문헌정보학과 나온 후배가 네. 와서 도서관 라벨지하는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 이제 그 친구는 강북구로 가고 저는 이제 임원동에서 네. 92년도에 이제 햇살놀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햇살놀이 도서관이라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꾸며가지고 저희 회원분들이 또 책장도 짜주고 아, 그러셨군요. 그 책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아유. 93년이었죠. 네, 보물이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사하고 성북구 와서 신문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네. 그리고는 그런 도서대여점이 그때 또 많이 생기니까 좋았는데 솔직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많이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좋아하는 이제 그때 아이 낳고 키우면서 왜 코난 명탐정 코난 바람 불었을 때 네. 코난 책 빌려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우리 애들은 그 만화 도서대여점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같이 그 빌리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먼저 하셔서 네네.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40개면 각 동만 해도 뭐 2개씩 되고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생기는 그 공간이 생기니까 아파트 단지는 참 부러워요. 네, 그렇죠. 뭐 공간이 어쨌든 더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네.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어쨌든 저도 좀 그게 부러울 시간도 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도서관을 만들게 된 부분은 모임터가 우리가 책 읽는 친구들이 마음껏 뭐 밤이든 아침이든 뭐 주말이든 마음껏 뭐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곳을 이제 꿈꾸다가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저도 이제 그 독서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모임터가 시민단체 한 공간을 좀 하셨어요? 빌려서 좀 같이 이제 책 모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곳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방에 읽은 책을 또 읽어주기도 같이 겸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읽어주는 책을 내가 먼저 우리 함께 논한 책을 읽어줄 때 되게 많이 편안하고 아이들도 기뻐하는 걸 보고 아 책을 미리 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생각에 이제 모임터가 갈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은 공유 공간으로 많이 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어서 뭐 맥도날드에서도 만나고 한식당 하는 뭐 칸막이 있는 식당에서도 뭐 밥 시켜 먹을 테니 공간을 좀 잠깐 쓸게요. 뭐 이래서 이제 10시부터 모이고 12시 되면 이제 밥 시켜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 꿈터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네. 같이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아이들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사회적인 인식들도 조금 더 달라지면서 그쵸. 곳곳에 도서관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 공간 유지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고민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 이제 아파트 도서관이 부러웠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 드는 생각은 뭐 공간이 부러울 일이 아니라 그 부분이 같이 기능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꿈꿔왔던 그런 책으로 주민들이 같이 만나고 기뻐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상황에 이제 아파트 도서관이 공유 시설로서의 이제 인식 확대가 좀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그곳들이 이제 뭐 마을의 자원으로서 마을의 네. 사랑방으로 같이 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 역시 앞서서 또 하시니까. 근데 우리 이제 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큰 어려움은 임대료죠. 네, 그럼요. 민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공간의 유지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거라. 근데 결국은 또 그것도 조금 나아진 게 이제 주민들이 이용자가 주민이라는 인식들이 조금은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 또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또 뭐 그런데 그게 또 도서관은 공짜라는 맞아요. 인식들이 많아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후원 체제로 좀 이 부분이 같이 부양되고 뭐 이루어진다면 좀 서로 어려운 점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곳곳에 도서관이 생기기 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유지되는 것도 쭉 유지되고 또 그러면서 또 물들어서 또 다른 곳곳이 모두가 또 도서관들로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저기 꿈터 이제 운영하시다가 네. 지금 정든마을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2년째입니다. 아, 벌써. 논의 과정까지 치면은 지금 한 벌써 4년 그렇게 그렇죠.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 그 정든마을 그 추진하고 뭐 그런 것도 벌써 한 13년도 그렇죠. 예, 저도 여기 이 공간 지어지기 전부터 왔는데 네네네. 이 공간이 지어진 게 그럼 벌써 2년이 되나요? 2년째예요. 작년 아. 8월 14일 날 개관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올해로 지금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공간이 생기고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지금 아래층은 이 정든마을 이 주민 공유 공간? 네, 그렇죠. 공유 공간이라고 공간이죠. 이제 이름 네. 붙기 전에는 그냥 이제 개인 주택을 사갖고 네. 거기서 아래층 쓰고 2층 쓰고 그러다가 이게 새로 짓고는 지금 아래층은 모임 공간? 이제 공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 어디에서 쓴다라기보다는 마을에서 회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또 찾아와서 공론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주민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서비스 차원으로 고민하는 뭐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 사람 초대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1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오셔서 쉼터를 또 쓰시기도 하고. 네. 근데 뭐 2층부터는 이제 좀 작게 그냥 잘라놓은 부분이라 그곳마다 이제 오밀조밀하게 분리되어서 이제 만남을 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근데 어떨 때 조금 더 컸으면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와봤으니까 네.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작지만 책 읽고 이렇게 다락방처럼 네, 하니까 또 그렇죠. 그거 그대로 이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유지도 주민의 몫이에요. 네, 그렇죠. 주민의 몫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달달이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체제이기도 하고 근데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마을에 또 더 큰 공간을 찾아서 연대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이런 곳들이 좀 곳곳에 생긴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걸음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죠. 네, 동네 그런 가운데 생각도 있어서 합니다. 쉽게 갈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이 우리가 그렇죠. 이제 자기 집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커졌어요. 그럼요. 그죠? 맞아요. 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이거 반만한 안방이 이렇게 이만한 집인 아이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주민 운영 공동시설에 들어와져 있다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도서관은. 그래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마음을 담아주는 곳이 정돈마을 주민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공유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자 한번 이런 측면에 지금 협력으로서 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인근에 있는 이제 뭐 복지관에서도 같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내고 계시고 그래서 온통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또 네. 그만큼 필요도 이제 그럼요, 한 그럼요. 거고. 네. 그럼 이제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도서관 자체는 지금은 1시부터 5시까지로,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오전에도 뭐 계속적으로 여니까 이제 오전에 9시부터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뭐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와서 여름에 보니까 정다운 선생 계실 때 되게 저기 귀여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이제 초등 돌봄 뭐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네. 왜냐면 이 공간이 이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두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옛날로 치면은 뭐 이웃집에서 이웃 아이를 돌보는 그런 뭐 문화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주민 이용 시설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키우는 문화 이 부분에 젖어서 이제 마침 이제 마을에는 혁신교육으로 해서 틈새돌봄 맞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북구에서는. 그래서 그 틈새돌봄에 안정된 공간은 어디냐? 도서관이지. 이래가지고 그렇죠. 교육과 돌봄,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주민분들도 걸음이 많아서 다 살피는 눈이 돼요. 그래서 함께 돌보는 부분을 맞아요. 모토로 해서 지금 틈새 돌봄을 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니까요. 참 좋은 거. 할아버지 그 공간에 이제 경로당은 할아버지들만 가는데 오후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서 2층이 있으니까 또 애들도 와서 쓰고 보고 네. 이게 옛날 뭐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 네. 사람 모으듯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개인주의가 많이 또 되다 보니까 제일 또 힘든 게 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냥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힘든다는 부분이 결국은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측면으로 입에 두르는 게 정말 알게는 작을 수는 있어요. 직접 뭐 입에 두르는 게.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거는 뭐 콩 한 쪽이 아니라 뭐 콩 뭐 어마어마한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게 참 많아요. 따뜻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함께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한테는 재산이 많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것이면 되겠다. 이게 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간간히 또 어려운 때는 또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기 이제 도서관 운영 얘기도 들었고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죠. 네. 이게 민간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로는 또 성북구가 또 좀 최고죠. 네, 최고죠. 네, 결국은 그게 응. 서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힘을 모으면 좀 더 많은 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조금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 개 기간 안 모여졌지만 그래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책으로 사람들께 이제 나눔도 하고 또 필요를 또 다시 논의를 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논의도 하고 그곳에서 재생산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아직은 못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또 우리도 이거 해보면 좋겠네. 그리고 또 해왔던 내용 사례도 공유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온 게 뭐 책 읽어주기와 책잔치, 책 먹고지 그다음에 또 뭐 각각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 뭐 책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네에 또 정자에 또 책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뭐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또 바빠서 못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또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책으로 할 수 있는 멘토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책놀이 수업 같은 거 또 책으로 또 요리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뭐 놀이와 접목된 책 문화 이 부분을 좀 요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들이 지금 성북구의 권역별로 쭉 퍼져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면들은 지금 20군데예요. 도서관으로는 15군데고 네. 개인 활동가로도 또 5명이 같이 결합하고 계셔서 지금 네트워크 회원분들은 20군데죠. 그래서 그 곳곳들이 골목골목에 있으면서 조금 더 강점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벤치마킹도 해가고 또 그렇지 않고 처음이라 어려운 곳에서는 또 우르륵 뭐 우리 형제 자매처럼 뭐야 그러면서 쭉 쫓아가서 또 의견도 좀 주고 이제 그렇게 서로 어깨 동무하고 의지하고 친구같이 혹은 또 가족같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작은 도서관 문화를 이제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아주 소중한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그럼 처음 시작은 한 5개? 몇 개부터 최종 시작해요? 시작 6개에서 6개에서. 시작했죠. 와. 네. 그게 2012년 시작하셨죠? 11년도. 11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저희 우리 네트워크 회원 중에 특별하게는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이라는 단체가 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들어와진 부분이 그쪽에서는 마을에 있는 그런 상상을 교육에 대한 상상, 뭐 마을에 대한 상상을 좀 하면서 그 단체에서 중점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면 좋을까? 그 단체의 이제 비전 속에는 작은 도서관 결집이었어요. 작은 도서관이 좀 더 마을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역량을 좀 갖추어진다면 좀 마을에 큰일이 나겠다. 교육의 희망도 보고 뭐 이런 생각에 그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 씨앗을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작은 도서관의 그 기관적인 특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마을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선들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단체가 좀 더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지금도 뭐 연대하고 있고 또 마을에 또 여러 다른 단체들이나 뭐 아동 청소년들 또 주민들 뭐 이런 면면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리고 또 성하청?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부분도 같이 이제 회원단체예요. 회원단체예요? 네. 성하청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회원단체? 아니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즐거운 교육 상상이나 뭐 이거는 성북구 내 뭐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복지관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들로서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좀 지원해보자 이런 뜻으로 각 단체들이 이제 같이 또 모인 거죠. 왜냐하면 도서관은 책이라든지 여러 교육 문화가 넘치는 곳이라면 또 다른 곳은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네. 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보자 라는 차원에 모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인디학교라는 뭐 인디학교도 들어와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곳을 성화청 아니면 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죠.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곳에 동참을 하는 여러 회원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느린학습자 공부방을 전략적으로 좀 마을에 편안하게 그 친구들도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인디학교를 성북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했듯이 또한 2차 중점으로 느린학습자 공부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들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방하나를 지금 방하나를 좀 내어서 그곳에서 또 지금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드셨겠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장소만 빌려주고 그렇죠. 거기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도 하고 하는데 그 진행적인 부분이 마을에 있는 여러 전문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회원 단체들도 고민도 하고 또 거기와 연대될 수 있는 지역 여러 자원들이 함께 고민을 이제 엮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원 단체 중에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도 들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정서나 자기 표현 이걸 돕는 의미로다가 책 읽어주기와 맞물려진 책 수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또 성북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책 읽는 성북 추진위원회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셔. 2000년도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2000년도부터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골목골목의 모든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함께 친해지자라는 의미가 이제 책 읽는 성북 한책 운동이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책이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걸음 닿는 곳에.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 우리 네트워크도 작은 도서관들도 함께 거기에 꾸준하게 동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2012년도에 그 생활문화 공동체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네, 그러셨군요. 삼성공원의 책목꽂이 페스티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 김정수 선생님이랑 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멋있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회는 제가 2012년 그 책목꽂이에서는 우리가 삼군부 총무당 안에 13년도에는 부터는 그거 부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느라 근데 또 부스 운영하니까 다른 팀을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뭐 도서관과 또 함께 마을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만남의 자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이제는 또 만남의 장으로 모여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책목꽂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자원이다. 맞아요. 책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또 사람까지도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로 그래서 이름도 이제 책목꽂이로 바뀌었죠. 근데 책목꽂이하고 저는 한책 운동이 참 자랑스러워요. 성북구 살면서 이렇게 앞에서 뭐 추진단 활동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추진단에 또 한책 읽기 추진단에서 이렇게 선포식도 하고 크게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지막에 이 책 목꽂이로 또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 얘기 나왔는데 내 인생을 바꾼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인생을 바꾼 책.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면 이제 또 수시로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도 어느 날은 이쪽에 마음이 갔다가 또 어느 날은 다른 쪽에 마음이 갔다가 그러는데 지금이 그래도 꾸준하게 마음에 닿아 있는 책은 주먹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낚시를 갔다가 겪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또 아빠를 만나게 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주먹이를 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주먹이도 겪은 일일 거야. 아, 그렇다면 또 다음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잘 넘기면 또 아빠를 만났잖아? 이것처럼 아, 우리도 또 이 고비 넘어가면 다음 곡에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면서 다음 곡에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이를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이제 또 인생의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티제 하늘. 한티제 하늘. 네,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서 어쨌든 그 처음에는 어미 된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옛 어미들을 보면서 좀 가슴 찡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내가 진짜 참 엄마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거울 보듯이 좀 비춰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미라는 거는 또 어른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혜를 어떻게 좀 적재적소에 좀 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이제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마을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한티지 하늘에서의 그런 어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어쩌면 또 좋은 마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좀 감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이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역경지수가 있대요. 네. 역경지수가 이제 높으면 그 역경을 대부분 내가 뭐 꼭 해야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넘으면 그 다음 일은 또 쉽게 되고 되고.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톨스토이나 저기 도스토옙스키 소설들 많이 읽잖아요. 근데 바보 이반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좀 넘는 제일 큰 힘은 바보 이반 같이. 막 악마가 이렇게 막 나뭇잎으로 금전 만들어주면서 쓰라 그러는데 그게 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런 건 맞는데 그럴 때 보면 점점 더 양극화되고 뭐 이런 그럴 때 이게 소중한 게 저는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올리버 트위스트나 이런 그 고전이지만 고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이렇게 뭐랄까 어렵고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뭐 소공녀 시리즈, 소공녀, 도공녀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왕자의 말을 늘 생각해요. 어린 왕자는 근데 다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볼 때마다 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그 그림만 봐도 뭐 다르게 보이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또 다른 그림이 보이고 그 다르게 본다라는 자체는 삶에 있어서도 그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게 다는 아닐 거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닐 그렇죠. 거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그런 면들이 계속 마음에 와닿고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독서 지도도 하고 선생님이 동화 이렇게 잘하신다고 막 누가 그래서 장동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요즘 여기 이게 도서관에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 돼서 다른데 촉진자로 가시는 거예요? 활동을? 저는 이제 도서관에 있고 싶은 날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본의 아니게 좀 찾아가는 활동을 좀 더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새롭게 꾸리고자 하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하고 있지만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 곳 또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 동아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간헐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제 문화에 대한 연관들을 하실 때 좀 많이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움직이는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꼭 고정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반경 어느 정도만 그곳을 걸음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않으면 특별한 마음을. 근데 이제 제가 사람 한 사람이 도서관이 된다면 맞아요. 결국은 걸음하는 곳마다 도서관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또 나로 인해서 또 좋은 책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책을 읽은 사람은 고정된 곳에 있기보다는 좀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어서 곳곳을 좀 탐색하고 손잡아주고 또 그러면서 또 결국은 또 동료가 되어서 같이 또 어울리는 한마당 책먹고지처럼 그쵸. 그런 한마당으로 또 불러내서 함께 또 위로하고 기뻐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뭐, 사람을 만난다는 건 도서관, 한나라의 도서관이라고 또 네, 표현을 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 네네 그렇죠.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도 네. 지금 이제 그 문화재단 쪽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네 그러시죠. 선생님도 휴먼 라이브러리 초기 멤버십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도 10번째 안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그 컨셉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도 많았고 네.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성장하고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큰 힘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작은 도서관은 공유다. 공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책으로도 뭐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의 측면에 공유가 늘어나면 공유가 자리 잡으면 돈이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결국은 내가 있는 거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맞아. 가져오면 벌써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 보면은 그리 돈은 많을 필요가 없겠다. 맞아요. 다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함께 가져와서 또 기뻐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 공유를 많이 하자.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뭐 지식도 공유하는 책이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삶을 공유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또 필요를 얘기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유의 최고점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리고 동네에 걸음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 저도 이렇게 다 공감하고 100배. 근데 그런 생각을 지키고 이렇게 쭉 올곧게 가기가 했는데 그래도 2010년 민선지 바뀌면서 솔직히 네네. 많이 이렇게 우리하고 이제 뜻이 같은 이 정책들이 되니까 좀 도움도 되고 또 201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도 네. 많이 도움이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체 활동의 일환이니까. 네. 그런 활동들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마을 미디어도 생기고 솔직히 네. 작은 도서관도 하는데 그런 공간 지원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 공간만 있으면 여기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 공간 공유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도서관 좋은 사업도 해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뭐 삼선동 같은 데도 한 2만 5천 명, 3만 가까이 되는데 네. 주민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시죠. 공동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제 주말에는 별 써서 근데 교회에서 많이 공동 뭐 하기는 하지만 또 교회하고 또 이제 다르신 분들은 네. 편안치는 않겠죠. 암만 해도.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작은 활동들을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의 촛불의 힘이 됐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공간의 소중함들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혁신이다 뭐 이런 곳에서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지원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지원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쵸. 이 공간이 충분히 기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마을의 공간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 꾸준하게 작은 걸음이지만 해왔던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시고 그렇죠. 그분들로 하여금 그 공간지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모셔지는, 맞아. 그냥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모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셔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또 좋은 분이 또 되시기도 하셨으니까 또 마음을 좀 모아서 좀 맞아요.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음이 모여 네, 마을이 네. 됐고 네. 이제 저도 마을 문화학교지만 이 마을은 공동체, 네, 그죠? 그렇죠. 빌리지라는 어떤 지리적 개념은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활동하는 사람도 그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이제 5년 넘고 이제 7년 6년 넘고 이제 7년 차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짱짱한 힘이 붙은 것 같고 네. 마을 공동체 사업들도 이제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이제 활동들을 꾸준히 네. 자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을도 그렇고 뭐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은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청소년 놀거리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소년기를 맞은 이런 마을의 시설들, 네. 그다음에 마을의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네.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어. 충분히 잘 놀 수 있도록 그 네. 기관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해 본다면 좋은 어른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이런 네. 얘기도 해주시고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선생님 도서관은 여기 위에 있어요. 이런 것도 특징이에요. 작은 도서관이. 섣달의 노름께 달 밝은가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웃어줄 계집에 난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에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